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총파업 예고일인 오늘 새벽까지 줄다리기 교섭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만든 건데요. 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출근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나 기자,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하철 노사가 막판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출근길 지하철들은 평소와 같은 배차 간격으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는 신규 채용 규모와 임금 인상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1시부터 막판 본교섭에 나섰지만 40분 만에 정회됐고 이후 새벽까지 실무교섭을 이어갔지만 양측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새벽 3시 30분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총파업 시작과 함께 출근길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렬 이후 사측이 한 걸음 더 나간 합의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노사는 교섭을 재개했고 막판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노조는 새벽 5시 30분 첫 차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철회했고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개 노조 가운데 2, 3노조와 사측 간의 개별 교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노조와 3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져서 지하철 정상 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청역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매몰됐습니다. 매몰자 수색 작업은 밤새 이어졌는데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다솜 기자, 추가로 들어온 구조 소식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구조경과 열화상 카메라, 드론을 투입해 밤새 매몰자를 찾는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철제 구조물과 각종 자재, 콘크리트 잔해가 뒤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일일이 철근을 절단하며 잔해안을 수색하고 있는데 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반죽에 철근이 뒤엉켜 있다 보니 구조 작업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호미로 다 긁어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조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몰된 2명은 50대 배관공과 60대 철근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제 오후 2시쯤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층 옥상층의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붕괴가 시작되자 1층과 지하층까지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있었는데 하청업체 소속 한국인 근로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중 4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구조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전문가들은 철골 구조물 접합 불량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과 노동당국은 인명수색 구조가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광주 대표도서관은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73%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비쟁점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건데 민주당은 토론이 종결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시작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7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연내 처리를 막겠다며 모든 비쟁점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그제 나경원 의원의 인사 거부 소동을 겨냥한 듯 상당히 긴 시간 고개를 숙였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앞서 우 의장이 세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끈 걸 비판했습니다.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후 2시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고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모레까지 계속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 21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각 첫 남마 사례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로 시작된 정교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인데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진상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고가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부산 지역구 의원이었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직 장관이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일교 유착 의혹이 정부와 여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 장관의 금품 수수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일교의 정치인 후원 의혹이 여권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모습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 정동연 통일부 장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통일교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고 전재수 장관 얘기입니다.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 라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실무근인데 장관직을 내려놨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전재수 전 장관은 뭐 이제 벌써 전 장관이 됐나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래서 평이 좋은 분인데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다 이런 로비가 있을 때 아직 사실 여부는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것은 본인 말대로 하면 어떤 정권에 부담이 된다. 그리고 지금 뭐 곧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거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해수부가 막 이전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수부 이전 같은 걸 좀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뭐 그냥 본인 말대로 기본적으로 좀 정권에 대한 부담이 된다든가 또 본인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또 뭐 수사에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어떤 부담들이 결국 모든 것이 정권 차원으로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이재명 대통령과 뭐 논의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런 논의가 없이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예. 뉴욕에서 도착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이건 뭐 대통령 측에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 어떤 상의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의견 전달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면지가를 바로 제기했고요. 전재수 전 장관이 실은 북구강로 개척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또 해수부까지 이전하면서 해양 수도의 중심으로 부산을 만들겠다. 그리고 부울경까지도 이걸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왔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정권 차원에서도 자꾸 장관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차라리 수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의 처신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본인의 좀 억울함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그런 핵심 정책들을 지금 추진 중이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면 장관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려놓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확인이 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해수부 장관을 따라다닐 수 있거든요. 전재수 전 장관을.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많은 비전과 실력을 가지고 해왔었지만 그런 언론의 견제를 받고 있을 때 그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해수부에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쿨하게 내려놓고 수사받겠다.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같이 들어본 정동영 장관의 입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하긴 했는데 이 점만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통일교 천정궁에 갔고 10분 동안 차담을 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은 그때 뭐 이른바 본인 얘기한 것처럼 야인 시절이었으니까 현직의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근데 통일교라는 그 입장에 통일교가 뭡니까? 통일 아닙니까?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남북 통일이라는 그런 부분 또 뭐 이른바 본인 그들 측에서는 뭐 이제 뭐 세계 통일까지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특히 정동영 장관은 당시부터 이전부터 통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건 직직도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통일교에서 접촉할 그리고 로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분명히 한데 당시는 야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금품을 주면서까지 로비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뭐 좀 생각은 듭니다. 들긴 드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지금 여야 5명에 줬다. 또 사실 이 전재수 전 장관은 이름이 안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측의 현재 여권의 유력한 뭐 장관급 2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아마 이게 또 15명이라고 하니까 또 이름이 나올 겁니다. 오늘 지금 벌써 몇 명의 이름이 나왔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것보다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이건 전체를 빨리 수사하고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검이 수사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뭐 의혹이 확실히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조금씩 어떤 한두 명 이름이 나오면서 자꾸 파장이 커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벌써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두기 터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뭐 특검으로 지금 이거 사람을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서 통상적인 통일 얘기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인 통일 얘기를 하려고 천정궁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담을 했다?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근데 이제 정동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예. 통일궁에 여러 명이 같이 갔고 우연히 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차담은 3명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뇌물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가서 좀 한학자를 면담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구조인 것인데 다 같이 갔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가 한 분 그 자리에 더 있었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야인 시절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 측에서 굳이 정동영 그때 당시에 전 의원이었을 건데 뇌물을 전달하면서까지 뭔가 청탁할 것이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실제 정동영 전 장관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동영 장관의 주장이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향후 뭐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 먼저 진술한 거잖아요. 특검에. 그러면 자기가 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차원인 것이니까 추가적으로 증거라든가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사나 재판에서 드러날 사실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험지죠. 부산에서 3선을 지낸 의원이기도 한데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부산 선거판뿐만이 아니라 PK 선거판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민주당 내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전재수 지금 전 해수부 장관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북극 항로라든가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전재수 전 장관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선을 연속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높았고 그래서 실은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강력한 후보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좀 타격은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금방 수사해서 금방 끝나서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뭐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든 또 뭐 여러 가지 특검을 하든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한 거니까 이 수사가 또 빨리 돼서 무혐의가 오히려 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전 장관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장 선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부산시장 선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겠죠.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부산 지역의 유일한 여권 의원이거든요. 여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부산에 기대가 큰 그런 북극 항로를 주도하고 전략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데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그 본인 말대로 이게 뭐 허위다, 뭐 무고다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혐의가 벗어진다면 오히려 또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될 텐데 뭐 6개월 내에 그런 확실한 또 혐의가 벗어지는 또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이라는 게 이게뿐만이 아니라 그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 또 나아가서 전국 전체의 어떤 그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벌써 이런 게이트가 이른바 게이트가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지금 여권에서 계속 힘을 실었던 내란 프레임이 벌써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게 지금 이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잖아요. 아마 여권의 선거 전체 전략도 아마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후에 좀 반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하면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 전국이 계속 이어진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는 해석들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선 조국 대표가 여권의 단일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조국 대표가 그렇게 부산시장으로서의 투표에 있어서는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한 그렇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전재수 전 장관의 또 출마 가능성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민주당이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인물이 나왔을 때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어떤 인물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또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한 3월까지는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선 통일교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역공에 나선 모습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발본 세권을 이루기 위해서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을 제안하고 나니까 국민의힘 송원석 대표가 아주 훌륭한 제안이다,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야권의 공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도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지금 모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 집권 세력과도 관련돼 있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러다 좀 경찰 수사가 그러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검찰이 관여 못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 세력으로만 가능할 경찰력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뭐 수사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뭐 야권 공조만 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주당도 조금 더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때까지 확실한 진상은 밝혀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 우리 특검 받았다, 특검 수사에 맡기자, 그리고 다른 국정에 전념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만으로 숫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해석할 게 아니고 어떤 계산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민주당이 이건 특검 못하겠다고 미적되면 뭔가 이게 좀 구린 게 있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민주당도 특검을 받는 게 우리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을 하려면 야권의 공조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여권의 입장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길은 어떻습니까? 실제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특검을 받는 건요, 정부의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대처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엊그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재수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죠. 그리고 수사 받겠다라고 했고 대통령도 여야를 가지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한 수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을 해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바로 윤영호 전 본부장을 접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 다 관련자들에 대한 뭐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다 오래전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압수수색한다거나 천지연국을 압수수색한다 할지라도 관련 자료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통일교나 윤영호 전 법무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사는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접견을 했기 때문에 이 윤영호 전 법무장과 통일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들어보고 이 수사가 국수본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그런데 정말로 야당의 주장처럼 정권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특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특검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또 정권이 오히려 이 위기를
더 탈출해서 더 좋은 국민의 반응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마이크 차단 사태 이후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요. 우원식 의장과 야당 사이엔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박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nom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한 가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든 것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충고드립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하시기 싫으면 마시고. 백 의원님, 이 안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여서 안건으로 들어가시죠. 예, 그렇죠 뭐. 자, 그러면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또 방해하실까 봐 방해하는 게 아니고 안건으로 제가 안건으로 거예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곽교택 의원이 아주 보란 듯이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90도로 꾸벅 길게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그렇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라면서 밝은 표정을 지었는데 앞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자, 곽교택 의원이 스케치북을 펼쳐들고 거기에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내용 펼쳐든 겁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예. 뭐 저런 것이 국회에서의 그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시간을 끌면서 의안 처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무산시키는 건데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라고 자꾸 저기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아니고 무제한 토론입니다. 무제한 토론. 예. 토론하라는 겁니다. 토론. 토론은 여야 찬성 반대 의견이 함께 나오는 게 토론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일방적으로 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나오는 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국회의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에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토론을 보장하면서도 결국 의안 처리가 무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게 하나가 미국에서는 그 상원의원 혼자서 단상을 점거하고서 뭐 요리책 읽거나 성경책 읽거나 해도 되거든요. 헌법 갖다 놓고 헌법 읽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제 외의 발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은. 그러니까 의제 외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국회의장이 좀 중단시키고 마이크를 꺼버린 것은 좀 과도한 조치라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보장되지만 의제 외의 발언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싶으면 의제와 관계 있는 발언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실력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번째 무제한 토론 신청했던 게 뭐 가맹사업법이라고 하죠. 가맹사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그렇게 굳이 뭐 길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된 무슨 뭐 내란 특별 재판부인가요? 그걸 만드는 그런 법에다 그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해서 거기서 24시간 하든지 뭐 30시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저렇게 한 것은 무제한 토론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법에서 스스로 정한 부분을 좀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안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케치북을 계속 넘기면서 비판 문구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마이크를 끄진 않았어요. 며칠 전에 한번 끄셔서 이번에 또 끄기가 부담스러우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저는 굉장히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국회에 올라가서 인사를 안 했잖아요, 의장에게.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인사거든요. 근데 인사를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가맹점 사업법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하러 나왔으면 그 법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까지도 양념처럼 섞어서 뭐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오자마자 인사도 하지 않고 나는 다른 얘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장이 제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롱하는 표현으로 인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폴더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우원식 의장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의안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제안한다라고 하니까 또 다시 본인의 그 법과 관련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상당히 준비되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그것이 뭐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할지라도 그만큼 준비되고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나경원 의원처럼 저렇게 큰 소리만 치면요. 국민들이 다음 때 국회의원 안 뽑아줍니다. 예. 그래서 좀 필리버스터를 그냥 뭐 여당하고 싸우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의 정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면서 설득력이 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시간 끌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필리버스터를 할 거면요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요즘 어떤 의미에서든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국회 본회의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게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 씨가 알고리즘 결함을 숨기고 투자자를 기만해 시장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 징역 12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9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지 2년 7개월여 만에 나온 법적 심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목소리를 냈던 검사장들을 이례적으로 강등시키거나 한직으로 밀어낸 겁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인사 배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직후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거라며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검찰 역사상 검사장이 강등된 건 2007년 사건 무마 의혹으로 평검사로 전보됐던 권태호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노전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검사장 18명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들도 좌천됐습니다.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또 정 검사장을 지목하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틀린 걸 틀렸다고 했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은 인사 직후 사의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주사 이모 외에 박 씨에게 링거를 놔줬다는 이른바 링거 이모까지 등장을 했는데 의사협회도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처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을 폭로한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이번엔 링거 이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박나래가 촬영차 머문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서 링거 이모라는 사람을 불러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링거 이모가 25만 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달라고 하는 등 전 매니저와 출장비를 협의하는 메신저 대화도 공개됐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받아서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또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같이 죽는 거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사 이모 A씨는
자신을 내몽고 포강의과 대학병원 교수라 소개한 SNS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당사자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수액, 주사 시술 등을 하고 전문 의약품을 불법 취득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 의약품이 무자격자에게 흘러 들어가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말로만 선진국이고 얼마만큼 그러한 잘못된 미비한 부분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복지부는 사실관계 파악 후 처분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총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뿐만이 아니라 방송 제작진에게도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전 매니저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해당 방송사 측의 입장이 뭐예요? 일단 지금 해당 방송사의 주장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예. 양해 바란다라고 어제 언론에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구체적인 주장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박나래 씨 전 매니저의 주장은 그 문화방송의 한 예능 프로그램 예. 촬영을 앞두고 박나래 씨가 소품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도 갑자기 뭐 매트라든가 그다음에 와인잔 등을 요구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스태프들이 있는 상황에서 폭언이 있었는데 예. 그 후에 또 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 매니저들 괴롭혔느냐, 왜 퇴사한다고 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폭언에 대해서 PD 또는 작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에게도 갑질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이 방송사의 반응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고 확인 불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은 현재 제작과 편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전 매니저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사 이모 의혹은 100개 의혹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추가 폭로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박나래와의 이제 새벽 만남과 관련한 녹취 공개할 의사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박나래 씨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적극적으로 그냥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폭로할 그런 의혹이 많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전 매니저 측의 주장에 따른다고 한다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에는 다른 무슨 링거 이모로 불리는 부분으로부터 또다시 그런 링거를 받았다,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정도이기도 하고요. 박나래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나래 측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글을 올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매니저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녹취록도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그 파장도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가 과거 속눈썹 시술 등 보조 업무를 하다가 의료인으로 둔갑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담당자였다. 화술도 좋고 속눈썹 붙이는 시술이 또 기가 막혔대요. 어느 정도냐? 지방 출장까지 갈 정도로 속눈썹 전문가에서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2012년부터 의과대학 2년생이 됩니다. 실제로 2014년경부터 중국 병원을 오가면서 성형외과 관련 업무도 봐요. 유튜버를 통해 나온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불법 의료 시술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법 제27조 5항에 이것은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주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지 규정이었는데 202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주어가 누구든지로 바뀝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료행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그 시술행위를 받았다면 그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관건은 방송인 박나래 씨가 속칭 주사 이모 또는 링거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의료행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러한 의혹이 연예계 전반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룹 샤이니 온유 주사 이모와의 친분 의혹에 휩싸였는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일단은 밝혔어요. 피부 관리 목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 면허 관련해서는 뭐 논란은 몰랐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 예. 연예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오랜 장기간 동안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마 대상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온유 씨 입장에서는 22년경에 정상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피부 관리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만약에 실제 병원에서 이와 관련된 피부 관리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온유 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사 이모 측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속이고 의료 행위를 시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온유 씨의 책임은 덜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서 정지영 씨의 경우에도 일면식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샤이니 키 씨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불거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의협에선 정부에 사태 파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수사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어요. 수사를 넘어서 이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죠. 예. 이 박나래 씨의 경우의 문제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방금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은 여러 연예인들을 상대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주사 이모 또는 링거 이모라고 하는 이 언어들이죠. 언어는 현실을 표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이나 기타 유명인들처럼 병원에 얼굴을 드러내고 드나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광범위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이런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엔터업계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박나래 씨의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이라든가 각종 의혹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박나래 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그런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공과 사의 경계가 굉장히 흐려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 매니저라고 하면 공식 스케줄을 관리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업무라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24시간 대기조처럼 운영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매니저가 관리를 해야지만이 일종의 그런 상품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의뢰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것이 연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서라도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나래 씨 의혹 관련 법적 쟁점들 송영훈 변호사, 조윤선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핵심 첨단 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AI에 30조 원을 배정하고 전체 투자액의 40% 이상은 지방에 투입하게 되는데요. 펀드 운용 방향을 민간 전문가가 이끌기도 해 눈길을 끕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드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나, 둘, 셋. 펀드의 방향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이끕니다. 두 민간 전문가가 사령탑을 맡으면서 정부의 미래산업 투자 의지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 최대의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민간이 VC에 벤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트줘야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 원씩 총 150조 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집중합니다. 자금은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인프라 금융, 저리 대출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유망 기업엔 최대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검토하고 반도체 공장 폐수 제2용, AI 컴퓨팅 센터 전력과 서버 같은 핵심 기반도 지원합니다. 전례 없는 종합적인 방식과 규모로 자금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방식의 자금 수요에 맞춤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호 투자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컴퓨팅 센터, 해상풍력 프로젝트 등이 거론되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청사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투자해 균형 발전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국민참여 공모펀드를 출시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노벨상 시상식이 하루 지난 뒤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가발에 목선을 타고 미군 전투기에 어모까지 바르면서 영화처럼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호텔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밝게 웃으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But I think it's worthwhile being here with you, telling the world what's happening in Venezuela. 마두로 정권의 체포 위협과 출국 금지령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시상식장까지 극비리에 이동한 마차도의 탈출 과정은 첩보 영화와 같았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가발을 쓰고 은신처를 나와 군 검문소 10곳을 통과했고 이후 목선을 타고 카브리에를 건너 네덜란드령 퀴라소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미국 메인주까지 도착한 다음 노벨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 오슬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과정엔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했고 미군은 F-18 전투기까지 투입해 마차도를 호위했습니다. Yes, we did ge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하지만 노벨상 시상식이 하루 지난 뒤 도착한 탓에 마차도의 딸이 대신 수상했습니다. 한때 시상식장 앞에선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지지하는 마차도가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겨울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벌써 겨울방학이 시작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대전 도마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 안내문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방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해맑은 얼굴로 환호성을 터뜨렸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한동안 못 만나게 될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에서 겨울방학에 대한 즐거움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방학을 기다렸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신나는 방학을 맞이한 만큼 겨울방학에 대한 계획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겨울방학을 일찍 시작해서 방학이 길어진 학교가 많습니다. 방학을 위해 각 지자체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곳도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방학 중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밖을 잠시 벗어난 아이들에게 소중한 겨울방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면서 현재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영하 3.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체감상 이보다 더 춥습니다.
한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7도, 대전 9도, 창원과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동해안 중심으로는 눈과 비가 이어집니다. 강원 영동에는 최대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립니다. 중부 내륙에 최대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오후부터 눈발이 점차 굵어지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의 눈은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